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고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 계산할 수 있느냐 물어봤죠. 4H5 이렇게 되는 것은 두 숫자 더하기에서 9-1 8 컨비네이션 5 해야 되겠죠. 그럼 8 컨비네이션 3 계산하겠고 8, 7, 6하고 3 곱하기 이렇게 나누어서 약분하니까 56입니다라고 답해가는 중복조합 기호 사용법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7개의 의자를 같은 간격으로 원 모양의 탁자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 모양의 탁자에다 배열한다. 원순위를 좀 물어본 거죠.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 공식 7개의 의자 됐으니까 6 팩토리얼 해서 가볍게 답해갈 수 있는 원순위의 기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6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잔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4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것은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5가지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고 중복을 활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처리하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인 0, 2, 4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5, 6, 30에다가 3, 6, 1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3, 8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540입니다라고 해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좀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제의 뜻에 좀 부합해가는 그런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뭐 너무 공식에 치우치지 않고 연산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영어 단어의 모든 철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수 물어봤습니다. S, L, E, E, P, I, N, E가 또 있죠. S, S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을 좀 물어본 거죠. 문자는 10개의 문자를 철자를 나열해야 되니까 10팩토리얼 되겠고 같은 문자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9, 8, 7팩토리얼 정도 쓰면 될 것 같죠. 여기 이제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 3, 3에서 좀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에서 약분해서 4 약분되니까 2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철자들을 좀 잘 정리해서 같은 문자가 좀 어떻게 몇 개가 있는지 조사를 좀 잘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자 나열 개수만큼 이렇게 전체 나열 10팩토리얼 같은 문자 개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풀이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순수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한다. 개수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 되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약분하게 되면 4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8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중복접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뚝 잘라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경우 자체가 이제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열해서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곳이 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빙 돌리더라도 구별이 돼가는 거니까 나머지 7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4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번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나열하는 부분들 이제 기준을 잡아갑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좀 내면은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B보다 앞에, C는 E보다 뒤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정해져 있죠. 이때 이제 풀이 원리는 A하고 B를 이제 같은 문자에서 AA 이렇게 그다음에 CE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역시 또 같은 문자 CE 이런 형태로 좀 보여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D 문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가요? 이런 걸 좀 열심히 나열해 놓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A, B 이렇게 나열됐다면 나중에 뒤쪽에 있는 A를 좀 B로 이렇게 좀 나중에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이 문자를 이렇게 좀 나열해 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나누면 해주면 되겠죠.
5, 4, 3, 2 이렇게 처리 되겠고 2 곱하기 2가 됐으니까 4를 좀 이렇게 소거해버리면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30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뭐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은 문자로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 그래서 뭐 대응한 관계점을 생각하면 되죠.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가 되죠? 6가지. 2가 가서 대응되는 것도 6가지. 그 다음도 6가지, 6가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항목 좀 점검해 가는 거죠. 그럼 현 6의 4제곱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함수 대응을 물어보는 거니까 가서 각각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들만 조사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4종류의 메뉴 중에서 중복 그렇게 해가지고 6개를 주문하겠습니다. A를 2개 이상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결국 각각 음식을 몇 개 주문했냐가 필요한 거죠. 그 개수를 뭐 A, B, C 라고 해주면 이렇게 좀 합한 결과가 6입니다라고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라는 것은 이제 2개 이상 주문해야 되는 거니까 A라는 것을 A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A 프라임, B, C, D 이 결과가 4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각각 부분들이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니까 뭐 기본적인 또 중복 조합 이런 형태 서로 단 4개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면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들어가니까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7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3 곱하기 2에서 6이 좀 소거되는 거니까 35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나요? 일단 음식 열심히 주문하는 거니까 주문 각각 뭐 순서가 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역시 또 당연히 뭐 여러 개 이제 주문 가능한 거니까 중복 허락해 가지고 6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배운 이론이랑 딱 연결시켜 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8 컨비네이션 6까지 계산 결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뭐 앞에 숫자가 이렇게 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건데 제대로 되려면 2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6, 뭐 이렇게 좀 계산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쭉 이런 모양이 된 일반 하키 스틱 모양을 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돼 가지고 그 다음 계산 결과가 9 컨비네이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없으니까 또 빼기를 좀 일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3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제로는 3 컨비네이션 제로에 이제 3 컨비네이션 이렇게 놓겠고 요거 이제 계산 결과 자체가 우리가 두 개를 합하게 되면 4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5 컨비네이션 3 되겠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9 컨비네이션 6이 돼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equal n 컨비네이션 r입니다. 라는 요게 이제 조합의 원리 이용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죠. 그 부분들이 쭉 연결돼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6은 9 컨비네이션 3이 되겠고 이건 9, 8, 7 이렇게 처리되고 3,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 뿌르면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돼서 84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까 이제 요 부분이 있었죠. 요걸 좀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8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식들 일일이 좀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 특징을 좀 파악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 개를 좀 싹 빠뜨리고 문제를 좀 내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론을 좀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숫자는 좀 똑같은데 이제 뒤에 숫자들이 이렇게 좀 커져가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의 n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10제곱이 되겠죠. 10제곱 이걸 좀 이제 전개를 좀 하게 되면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그다음에 x 이렇게 있는데 10 컨비네이션 2, x 제곱에서부터 10 컨비네이션 10, x 10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2 해서 쭉 모든 개수들이 다 나오고요.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건 이제 2의 10제곱. 10컨비네이션 제로 빼기 10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컨비네이션 이런 형태에서 나오죠. 플러스 4가 이제 쭉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더하기 해주면 이제 홀수 부분들이 사라져서 2배의 10컨비네이션 제로 10컨비네이션 2, 10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에서 짝수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 약분을 통해서 2의 9제곱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에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제 10컨비네이션 2부터 10컨비네이션 10까지 물어봤는데 이게 또 없는 거죠. 2의 9제곱에다가 빼기 1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론들을 좀 역시 꼼꼼하게 좀 그리고 좀 완벽하게 학습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해 가는 문제니까 단순 암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유도 과정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연결한 모양이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가로 하나, 둘, 셋, 넷, 5번, 세로 3번, 그러니까 8번 단계를 좀 가야 되죠. 같은 문자 나야 되겠죠.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8, 7, 6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되겠고, 이곳에 이제 3 곱하기 2에서 또 6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7, 8, 56까지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도로망에서 가는 가지수는 이렇게 같은 문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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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고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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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같은 문자 내로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항정리 물어본 거죠. 9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한다. X를 좀 R번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9 마이너스 R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 되겠죠. 9 컨비네이션 R에다가 마이너스 1에 9 마이너스 R 제곱 이 부분이 개수가 되겠고, 지수는 이제 X의 R 제곱에 마이너스 2배 9 마이너스 R 이런 형태로 해서 지수를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3R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0 돼야 되는 거니까 R 값은 6입니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앞에 부분 6번 선택하고 뒤에 부분 3번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상수항이 되게는 그렇네요. 이때 이제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9 컨비네이션 6에다가 6을 대표하면 마이너스 1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9, 8, 7, 9 컨비네이션 3 해주면 되죠. 이거 7인데 왜 3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가요? 7하고 3 곱하기 2에서 나누기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3,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7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84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익숙해진다면 뭐 상수항 같은 부분들이 뭐 이게 지금 x하고 x 제곱 이렇게 나중에 분의 1 이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6번 3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판단해도 되겠고요. 좀 익숙치 않다면 이렇게 좀 공식 형태의 일반항을 좀 만들어서 이때 이제 지수를 조사하면 되죠. 지수 조사 그다음에 상수항 조사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 가지고 처리해서, 특히 이제 뭐 상수항 이렇게 상수항이니까 지수 파트 부분이 0입니다 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 ABCD가 축구, 농구, 배구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서 관람하려고 합니다. 축구와 농구가 모두 포함되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건을 좀 이용하면 좋겠군요. A가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좀 관람할 수 있는 종류가 3종류니까 3회, B도 역시 3종류니까 3회 4제곱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가 축구를 빼고 관람하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가지 되겠고, B가 또 축구 빼고 관람하는 경우 이렇게 2의 4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농구니까 또 농구가 포함 안 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이제 4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4제곱 처리가 되고요. 이게 좀 겹치는 부분들, 그럼 이제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니까 이렇게 배구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한 가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81에서 16, 16, 32에 31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50입니다라고 분리할 수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전체 가지수에서 축구가 빠진 경우, 그럼 두 가지를 좀 선택해야 되니까 2의 4제곱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는 또 뭐 세 개를 좀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3의 4제곱가는 중복 순열을 좀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과, 배, 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서로 단 두 상자에다가 좀 빈 상자가 없도록 열심히 좀 나눠 담아달라 이런 얘기죠. 사과를 두 상자에다가 열심히 담는다라고 해주면 뭐 이건 그냥 3, 0에서부터 그다음에 0, 3까지 2, 1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중복 그렇게도 세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니까 4 컨비네이션 3에서 계산해도 되지만 두 상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 가면 네 가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부터 또 4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또 4에서부터 0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니까 5가지가 되겠고 귤은 또 6가지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과일을 A에다가 왕창 다 집어넣거나 B에 왕창 집어넣는 두 가지를 좀 빼줘야 되겠죠. 빈 상자가 좀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 4, 20에다가 그럼 120인데 120에서 1을 좀 빼는 거니까 정답은 뭐 118가지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사과 같은 부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관점에 맞춰서 계산해 가면 자연스럽게 4 곱하기 5 곱하기 6입니다라는 이런 계산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빈 상자 없다라는 표현에 이런 부분들 또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빼기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잘 이해됐죠? 조금은 이렇게 수식을 쓰지 않고도 풀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하기에 좋은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실력 쌓기에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개수가 11대 x 12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뭐 가로 안쪽이 x가 이렇게 공통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살펴서 n제곱 n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개수는 뒤쪽에 있는 부분들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상수항에서부터 쭉 처리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x의 n제곱 항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n 플러스 1개의 좀 항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해서 n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뭐 이런 모양으로 좀 생각해 가도 되는 그런 내용. 뭐 n 플러스 1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뭐 항개수가 10개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은 9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x 9제곱에 x 플러스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12제곱 개수가 나오는데 이거 9제곱은 이미 처리해 준다면 뒤쪽에 있는 x 플러스 2의 9제곱에서 x 세제곱 개수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확실하게 앞에를 뭐 3번 선택하고 그럼 이제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x 3번에 2의 6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9, 8, 7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겠고 그다음에 3, 2 이렇게 해서 나누게 하겠고 2의 6제곱 처리되는데요. 3 약분되고 이거 4가 처리되겠고 그러면 3, 7이 21 계산한 다음에 이곳에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 되니까 2의 8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1 곱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3번이 좀 정답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좀 x가 좀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좀 살짝 좀 겁을 주는데 이렇게 좀 끄집어내 놓고 나서 생각해 가면 그다음 이제 뒷부분들 전개항 부분들이 곧 서로 다른 항개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죠. 그냥 이곳에서 개수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굳이 우리가 배운 식을 좀 이용하다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를 통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n을 구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그다음 풀이로 연결돼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초반에 n 개수 구해가는 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 같은 종류의 젤리 7개, 서로 다른 종류 사탕이죠. 같은 종류 젤리고요. 3개의 접시에다가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같은 종류 접시군요. 각 접시에는 하나씩 이상씩 담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뭐 서로 다른 사탕부터 하려면 2개, 1개 좀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탕을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좀 고르고 그 다음에 뭐 2 컨비네이션이 1 컨비네이션이 되는데 2패 이렇게 좀 나누게 되면 이게 좀 다 소거돼서 이렇게 사탕을 좀 나눠놔야 되겠습니다. 나눠서 접시에 이렇게 좀 접시에 2개, 1개 담기는 순간 이제 접시가 종류가 좀 원래는 같은 종류였는데 이렇게 담기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죠. 이게 그럼 이제 접시가 구별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접시에다가 같은 종류 젤리 7개를 담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수 자체가 계산해서 이건 6 곱하기 1을 처리하면 되겠고 이때는 그러면 이런 접시에다가 젤리를 담으려면 담겨 있는 젤리 개수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7개입니다. 이렇게 담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이때 한 개 이상씩 해야 되는 거니까 또 111 이렇게 준다고 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4 처리해서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7에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3, 5, 1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5, 6, 30에 90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냐,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젤리냐,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접시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좀 먼저 좀 처리해가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사탕을 좀, 개수가 좀 나눠지는 거죠. 이때 이제 이곳에 담을 때는 어차피 맨 처음엔 접시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개수 자체 이제 배치만 좀 이렇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담긴 이후부터는 이렇게 2개가 담긴 접시 이게 또 한 개 한 개 담기더라도 서로 다른 사탕이기 때문에 접시가 이제 구별됩니다라는 사실이 좀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원을 8등분한 도형에 8개의 숫자를 좀 적으려고 합니다. 서로 이웃한 0에게는 적힌 두 수가 서로 소가 되어야 되겠다. 적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1, 3, 5, 7 홀수들은 이제 서로 소가 되는 거니까 홀수를 기준으로 좀 해줘야 되겠고요. 2, 4, 6, 8 서로 소가 아닌 숫자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건 3하고 6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홀수들을 이웃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웃해야 되는 상대방 먼저 나열. 그래서 이제 1, 3, 5, 7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하면 되는데 원에다가 좀 나열하는 거니까요. 이거 나열하는 가지수가 4개를 나열해서 4팩토리얼 아니고 원순위니까 3팩토리얼 됩니다라는 사실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짝수들을 나열하면 되는데 3 주변에 이 두 자리에는 이제 6이 나열되면 안 되니까 6을 먼저 다른 곳에다가 먼저 나열하면 되죠. 6을 이렇게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3개 3팩토리얼해서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뭐 서로 소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을 때 홀수들끼리는 이제 서로 소가 서로 소가 되는 그런 숫자들이니까 홀수들 그다음에 짝수들은 뭐 다 이 공통이 있는 거니까 서로 소가 안 되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짝수들은 뭐 이웃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좀 관점을 가지면 되겠고 이때 주의하기로 될 게 3하고 6하고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홀수 나열하고 3 주변에는 또 바로 옆에는 6을 좀 나열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최대인 경우를 A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주사위 자체가 1, 2, 3, 4만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하니까 A 값을 계산할 때는요, 4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좀 4는 꼭 나와야 되잖아요. 최대값이 4가 되려면. 그러니까 1, 2, 3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 가지수 3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 좀 빼서 계산해 가는 것이 좀 풀이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2가 되는 경우 B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또 주사위가 2, 3, 4, 5, 6 이렇게만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당연히 뭐 5가지 5의 세제곱 되겠고 이때 이제 3보다 또 큰 경우가 좀 나오게 되면 최소값 2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또 빼줘야 되는 거니까 4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하면 4의 세제곱이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27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8이 답인가요? 98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죠. 주사위에 이렇게 눈이 4개까지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해주면 자연스럽게 최대값이 4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최대가 그런데 반드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3까지만 또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빼준다. 최소가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연결한 모양이 도로에서 A지점에서 C지점과 D지점을 지나지 않고네요. 와, 지나지 않고 B지점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니까 11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빼주면 되죠. C를 지나는 경우. A에서 C 가는 가지수가 이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D를 지나지 않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리되면 뭐 7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4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가지수가 4팩에 2팩 나눈 거니까 6가지 되죠. 곱하기 6 해서 절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겹치는 거니까 A에서 C에서 D로 가는 경우 이제 한 번은 좀 더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3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는 6가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계산해서 풀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연산이 긴데요. 그러면 11, 19, 8, 7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6팩토리얼 좀 약분을 하게 되면 5, 4, 3, 2, 1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2, 5, 10 먼저 소거해가 있고 8에 2 남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6, 7이 42, 4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462 해서 가지수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와, 여기는 8, 7, 6이 남는 건가요? 그럴 때 3팩에서 6도 쓰게 되면 56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일단 여기 써주죠. 뭐 이렇게 주면은 7, 6 이렇게 5가 남겠고 6이 또 쓰게 되면 35 곱하기 6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이거 그러면 공통 끄집어내는 게 좋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뭐 계산하죠. 뭐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12 곱하기 6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냥 6 곱하기 12를 빼주면 되니까 23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3, 6, 18에다가 15에 16에서 168 여기는 3, 6, 18에다가 2, 6, 12에 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462에서 얼마가 되는가요? 여기는 6에다가 9, 0 이렇게 처리되고 200, 30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6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죠. 156, 5번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연산이 긴데요. 전체 가지수에서 이렇게 C를 지나서 가는 가지수, D를 지나서 가는 가지수, 둘의 겹치는 부분들 다시 빼기 해서 이제 전체에서 빼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계산이 너무 복잡할 때는 이게 좀 초등풀이로 가면 되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일이 좀 계산해서 가는 이런 풀이를 좀 해서 살펴갈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2가지, 3가지 처리되게 됐고, 여기는 가지수 1가지 되고 여기 2가지, 3가지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3가지 합쳐져서 4가지 합쳐져서 6가지 합쳐져서 9가지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죠. 4, 5, 6, 7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7, 12, 18, 2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11,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6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17 되겠고 여기가 그럼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30, 4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여기가 25 이렇게 처리 35인가요? 35 계산하고 여기는 얼마가 30에 43 이렇게 처리되겠고 계산하면 70에 88인가요? 88? 여기는 70, 78인가요? 78이죠. 큰일 납니다. 7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서 156입니다. 역시 156 나오는 거죠. 150 이렇게 풀어가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빠른가요? 일단은 뭐 아이디어 자체가 좀 있으면 이렇게 팩토리얼 이용하는 계산도 가능하겠고요. 그게 좀 조건 자체가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비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조건 자체가 좀 복잡해졌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해서 풀이 진행해도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 ABCD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X, Y, Z, W라고 하겠습니다. X는 3의 배수고 3의 배수는 그러면 3하고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나온 가지수는 2가지로 해서 끝나는데요. 다음 값은 이제 9가 되어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사위 던진 거니까 최소 1은 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이 부분도 6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이미 2를 줬으니까 주사위 던져서는 뭐 그럼 원래 숫자는 이제 7이라는 거니까 7이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좀 3가지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9의 8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그럼 2 곱하기 4, 7이 28 이렇게 처리된 거죠. 28에서 3 빼니까 2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5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 3의 배수 2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좀 처리해가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 뭐 자연수가 될 거니까 주사위 좀 던진 거라서 자연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변형된 것까지도 가능했는데 이때 지금 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합성함수 원 결과고 그냥 함수값 원 결과 같아야 되겠고요. 아이쿠 나온 결과에는 반드시 2호라는 원수를 좀 포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이쿠 이건 뭐죠? 점점 중복을 허락해서 좀 커져가는 거죠. 이게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좀 선택해야 달라 이런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조건과 가 조건을 좀 감안해 가지고 1,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2가 되는데 5라는 원소가까지 2 돼서 중간이 뭐 전부 다 이렇게 2로 이렇게 대응된다라면 이제 나중에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체역 결과 5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F5 6이 5가 되는데 5는 또 다시 2가 되는 거니까 가조건에 어긋나죠.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데 2는 2, 5는 5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좀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온 원소에 두 개의 원소는 있으면서 당연히 뭐 가조건 성립하죠. 항등함수 형태로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이런 조건, 이런 기본 조건 하에 다른 원소들을 좀 구성을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F1 같은 경우는 1이라면 F1 이런 부분들도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 같아지겠고요. F1이 2라고 생각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FF1을 좀 구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는 뭐 F1이 2에다가 2가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거죠. 1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도 좀 살펴보면 F6이 5라고 생각해지면 F6을 구하면 5에 오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같아지겠고 F6이 6이 되면 뭐 항등함수니까 이건 뭐 당연히 또 6 이렇게 돼서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6도 더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 해서 두 가지를 좀 조사하고 이때 이제 3, 4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조사해 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3이 2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F3을 좀 계산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2였, 이게 2였다가 2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일단은 좀 성립하죠.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즉 F3이 2인 경우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F4가 또 뭐가 되느냐 이러는데 F4가 2가 되게 되면 FF4 이 부분도 2가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F4가 3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F4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에 3 우선 3 나오고 3은 또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죠. 이렇게 일일이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F4가 4가 되는 경우는 뭐 이건 뭐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좀 되겠고요. F4가 그러면 5가 되게 되면 F4는 4가 5가 되면 5는 또 5가 되는 거니까 또 성립하죠. 그럼 이제 지금 이거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다? 세 가지가 있겠다라고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F3이 되는 경우는 FF3은 뭐 3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되겠고요. 이때 이제 F4를 조사하면 되죠. F4가 그러면 3이 된다면 FF4 같은 경우는 3에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4가 4가 되는 경우는 뭐 조사 안 해도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F4가 4가 된다면 항등함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되겠고 그 다음에는 F4가 5가 되게 되면 FF4 역시 5는 5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죠. 역시 또 세 가지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F4가 4가 되는 우리 지금 3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F3이 4가 된다면 이때 이제 F4가 4가 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은 좀 성립하겠고요. 이것도 좀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와, F3이 4가 된다면 우리가 FF3 이 부분들은 결국 또 4가 돼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F4는 4라는 부분들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아예 정해져서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F5가 5가 되게 되면, 아이고, 3조사 하는데 왜 이러죠? F3이 5가 되게 되면 F3 이 부분들은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고, 자연스럽게 F4도 5가, 결과가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문제 자체에서 증가함수가 되니까 5가 돼서 한 가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가지에다가 중간에 나오는 가지수가 8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곱하게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48, 32에서 3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쿠, 마지막 문제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렇게 합성함수한 결과랑 자기 자신 결과가 좀 같아야 됩니다. 이오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이게 증가함수가 되면서 이오가 있어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이제 이오 부분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숫자 됐을 때 감안해 보니까 좀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살짝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뜻이 이제 2는 2가 되고 5는 5가 되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살펴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가는 게 일단은 기초적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부분들하고 6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으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는 부분들. 자, 문제는 이제 원소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2개 남은 부분들 증가함수 형태로 조절할 때 F2가 F3이 2일 때, F3이 3일 때, F3이 4일 때, F4가 5일 때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해서 좀 살펴가야 되는 이런 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디어 이제 까탈스러운 게 이제 나와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좀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면 좀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기본 문항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론 공부, 복습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실력 좀 정확하게 잘 이론 개념 좀 정리하고 실력 좀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구세코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